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기나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될 날이 왔습니다. 예년보다 대체 휴일이 껴지면서 그 휴일이 조금 길었죠. 그래서 드디어 쉴 수 있다 하고 좋아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고 또 시장이 돌지 않으니까 조금 아쉬워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해야 되니까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좀 어수선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붕 뜰 때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가 시청자분들께 상큼한 비타민 같은 방송이 되어드리면 좋겠는데요. 그럼 오늘도 유쾌하고 즐겁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먼저 소개하고 시작할 텐데요. 제 왼쪽에는 연휴 동안 너무 많이 쉬셨나 봐요. 좀 오늘 좀 다소 힘들어 보이시는 김민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른쪽에는 오늘도 찾아주셨습니다. 김우정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어요? 추석 연휴 끝나고가 무섭죠. 네. 끝나고가 한 이틀, 이번 주 남은 이틀 동안이 있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네, 버티고 있는 게 좀 힘들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틀간 일하는 게 힘드셨다고요? 그렇죠. 항상, 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놀았다가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이 열심히와 열심히가 상충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피곤합니다. 이제 적응이 안 됐다 그렇죠.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김우정 연구원님도 오늘 두 번째 뵌 거긴 한데 저번 주보다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세요. 약간 진짜 좀 앞에 피곤하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틀 동안 회사 나가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출근할 줄 알고 전화했더니 이번 주 목금 쉬는 회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증권사라 그런지 저희는 나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부럽어서 그런지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사표 쓰세요. 그럼 됩니다.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좀 많아서. 네, 이제 신혼이신데 사표 쓰면 어떡해요. 그럼요. 부지런히 벌으셔야죠. 네. 부장님 사표 쓰고 싶으세요? 이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군요. 네, 아니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습니다. 한창 때인데. 저도 뭐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집에도 내려갔다 오고 이제 가는 길에 길이 안 막혔어요. 왜냐하면 드라이브? 아니요. 네. 차를 타고 갔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 운전을 못 하니까. 운전을 못 하세요? 네, 면허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면허증 있는 남자친구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뭐 면허증이든 없든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조금 늦게 출발을 했어요. 이제 추석 바로 전날 밤에 출발을 하고 다음 날에 좀 일찍 올라와가지고 차가 거의 안 막혔었어요. 그 대전 요 정도 부분이 제일 많이 막히는 구간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출발했을 당시에는 괜찮은데 서울 요금소 있잖아요. 거기 요금소, 톨게이트라고 하죠. 보통 이제 톨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금소, 이거 우리말이죠. 우리말을 사랑하면 좋으니까. 어쨌든 오늘 구박받는 역할이죠, 오늘. 네. 어쨌든 지날 때 거기는 조금 막혔는데 그 이외에는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뭐 뻥뻥 뚫려서. 네, 뭐 그런 교통 체증도 없었고 집에서 저는 또 푹 쉬다 왔습니다. 네. 휴가 동안에도 푹 쉬고 집에서도 푹 쉬고 참 좋은 휴가를 알차게 보내셨네요. 네. 부장님은 뭐 잘 못 쉬셨어요? 아닙니다. 좀 이렇게 약간 좀 다녀오다 보니까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집에요. 집이 어느 쪽이세요? 서울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이면 가깝잖아요. 시차 적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본가도 걸어서 한 10분? 이 정도 보니까 시차 적응이라는 얘기는 하도 많이 누워있다 보니까 이제 낮잠도 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잠의 사이클이 깨지다 보니까 새벽에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이트도 막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 2-3시까지 꿈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단이죠. 또 이제 많은 또 그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접하고 미드라든가 영화라든가 이걸 또 접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밤이 길어졌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적응하는 게 시차 적응이지 않았을까. 비슷한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낮잠도 자고 뭐 먹을 거 먹고 이러다가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김우정 연구원님 지금 대표적으로 힘든 분이신 것 같아요. 부장님보다 더 힘이 없어 보이세요 지금. 제가 그러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뭐 보통 그 추석 연휴 동안은 좀 길게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긴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피곤해 보이진 않는데 왜 피곤해 보신다고 그러지? 피곤해 보이는 역할로 몰아가죠. 아, 네. 그럼 오늘 피곤한 사람. 알겠습니다. 네. 구박받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구박을 한번. 큰일 났다. 그럼 예. 고향은 뭐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도 서울이라서요. 저희도 본가가 한 5분,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서 뭐 거기 금방 갔다 오고. 본가가 같은가요? 그러게요. 뭐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제 처음 맞는 명절이라 뭐 왔다 갔다를 좀 하긴 했는데 가서 이제 가족분들 뵙고 뭐 좀 어색한 자리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즐겁게 보내다 와서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는데 왜 힘들죠? 일상에 복귀하려고 하니까. 그런 또 거겠죠. 이제 힘든 네. 부분이 그런 것들도 있죠. 이제 처음에 이제 첫 이제 뭐 이제 이제 처가 쪽에 식구들도 뵙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그쪽에 뭐 어린애들이 있으면은 새로운 삼촌이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럼 갑자기 세배를 납죽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납죽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리고 이제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그 꼬마애는요. 그러면은 하다가 바로 이제 하다 지갑이 보면은 열리죠. 그렇죠.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러셨나요?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으로는 뭐 와이프가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와이프의 와이프이네요. 부담이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다 들어오죠. 올 수 있겠죠. 네, 오늘 열심히 이제 방송 뛰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네. 그러시면 두 분 다 그냥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은근히 고향이 지방이 아닌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멀지는 않으니까, 네. 뭐 금방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결혼하시게 되고 이제 네. 그 만약에 아기까지 이제 생기시면서 이제 가족을 이끄시게 이렇게 딱 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올라오실 역귀경이라고 그러죠. 올라오실 수 있는 또 흐름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즘 또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네, 참 상대적으로. 많죠. 예. 그래서 시골에는 두 분밖에 없으시고 네. 그래서 차라리 애들 다 서울 쪽에 있다 그러면은 올라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단면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찾아뵈야죠. 그래야 됩니다. 네. 그게 예입니다. 서울이니까 본가가. 그렇죠. 열심히 걸어가야죠. 5분 동안. 정말 가까운 거네요. 5분이면. 그렇죠. 뭐 와서 김치 가져가라 얘하고 이제 슬리퍼 바람으로 가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전 그냥 집인 거죠. 처가댁이 아니라. 처가댁도 가깝습니다. 아, 10분. 그래요? 예. 같은 10분 내에. 그래요? 예. 좀 그래요. 신기하네요. 네, 좀 잘 사는 동네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농담입니다. 네. 근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 여자분들은 이 명절 증후군이라 그래서 조금 몸이 쑤신다, 뭐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뭐 남자분들도 명절 증후군 같은 거 있나요? 남자분들도 있죠.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일 많이 네, 하셨나요? 많이 도와줘가지고요. 네, 뭐 설거지나 이런 것들이. 그럼요. 뭐 전도 붙이고, 네, 가정적인 남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가정적인 남자라는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초췌해 보였던 그런 일을 많이 해서. 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바로 네. 전화 통화 들어갑니다. 네,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전 붙이는 거 어렵던데요. 그 다음부터 먹기 싫더라고요. 기름 튀기는 것들. 힘들더라고요. 전도 네. 요령이 있습니다. 전도 붙일 때는 네. 보통 보게 되면 보통 뭐 카놀라유 아니면 포도씨유 이런 걸로 붙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거기다가 약 한 10% 정도를 참기름을 약간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야 전이 약간 고소하게. 그래서 이게 어. 보통 보면 전을 붙일 때 이 익을 단계가 이제 네. 그 왜 계란이 말리면서 약간 들어가는데 참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냄새까지 이렇게 확 붙여가지고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한식 조리사 기능을 갖고 있는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 따셨어요? 왜라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혹시 주시기에 그건 농담이고요. 네. 그냥 요리하는 의외네요. 거. 예. 의외네요. 네. 생각보다 가정적이시네요. 그럼요. 생각보다 가정적인 남자고 네. 따뜻한 그럴 때 이렇게 좀 네. 태클을 걸어주시면 돼요. 이런 거는 네. 가만히 있는 게 더. 뻘쭘해지게 되는 할 말이 가만 없다, 두는 게. 이러세요? 네. 또 고단 쓰신데요. 아니 그걸 통해서 이제 주식 외에 이제 보통 취미라고 그러죠. 네. 주식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쪽에서 뭔가를 또 이제 분위기를 바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미가 뭐세요? 저요? 원래 자전거나 이런 등산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사를 했었어요. 한 2년 전쯤에. 근데 그 이사를 한 이후에는 그 동네가 자전거 타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예. 많이는 못 탔어요. 그래서 취미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럼 취미가 뭐세요? 그러면은 그냥 스마트폰 보기 뭐 이런 걸로 바뀌시는. 네, 그렇게 돼서 요즘에 좀 생각을 한 게 제가 피아노를 되게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한번 배워볼까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진짜 사람이 살면서 취미가 없다는 건 진짜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 외에 뭔가 또 몰두할 수 있는 일은 뭐 하나
네.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혹시 그럼, 취미가 네. 보세요? 저는 이게 좀 웃긴 거긴 한데요. 네. 다들 뭐라고 하긴 하는데 저 애들 장난감 하나 있거든요. 그거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레고. 이거 조립하는 예, 그렇죠. 거요? 네. 오. 예, 그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다들 와이프도 이상하게 쳐다보긴 하는데 은근히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집에 네. 이렇게 많이 있나요? 예, 전시회 많이 있죠. 예, 눈치밥 먹어가면서 전시 잘 해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부장님 요리하는 게 취미세요? 요리도 취미 한쪽이고요. 그리고 뭐 취미가 좀 관심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쪽이죠. 그리고 가장 큰 취미는 일단 잠. 잠이. 그럼 저도 열심히 취미생활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피곤한 거죠? 네. 아니, 그건 잠 농담이고요. 얼마나 제일 잘 자는데. 그래 보이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장님 명절 증후군 딱히 없으신 거예요? 있습니다. 저도 네. 몸이 좀 쑤시나요? 몸이 쑤시고 팔이 저리고 왜냐면 이러고 잤으니까요. 별로 안 도와주셨어요? 저희는 특별히 도울 게 없는 게 무슨 어른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뭐 큰 집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많이 해봐야 저희 가족들 먹는 정도. 그래서 오랜만에 팔구도 붙이고 그래서 갈비 하고 이쪽 손목스냅을 이용해서 따다다닥 이런 거 하셨어요? 그럼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요리는 남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맛이 확 사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추석이 참 풍성했던 추석이 다 갔습니다. 꽤나 길었던 연휴였는데 다소 아쉽긴 한데요. 그럼 주식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 안 됩니다. 정말 적응 안 되죠. 근데 추석 관련된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 이 추석 영향이 분명히 우리나라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 대명절이기 때문인데요. 뭔 말이지? 아무튼 너무 오래 쉬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럼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럼 추석 관련돼서 추석이라고 좀 수혜를 받는 주 이런 게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네. 과연 있을까요?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추석 보통 이제 그 원고를 만드신 분들한테 이제 과거 이쪽에 계셨던 분 매누님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이렇게 쿡쿡 들어갔었죠. 네.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이 이제 보통 이제 전문가나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추석 관련된 수혜주가 있을까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말 좀 뭔가 연관시켜 보려고.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죠. 추석 관련된 쪽으로 추석 때 뭔가 특수를 받는 분야 뭐 그렇게 되면 뭐 택배 쪽인가요? 그러면 CJ 대한통운? 네. 그렇게 그런 연결고리를 그렇게 어떤 약간 어거지로 만들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데 근데 그거 빼고 뭐 이제 전을 또 아까 많이 붙인다. 그러면 뭐 계란부터 또 식용유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식용유 뭐 부침가루 떡볶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억하시네요. 네. 기억력이 다들 좋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료 쪽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한정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인데 솔직히 추석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명쾌하게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좀 힘들다. 네. 다소 좀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시죠? 그렇죠. 과거에 또 저희가 60, 70년대에 어떤 진짜 고기 먹고 싶은데 명절만 기다리는 어떤 그런 때면은 오히려 이런 이제 수혜주 관점들이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만 특별하게 또 많이 쓰일 테니까요. 네. 근데 요즘 전이 먹고 싶어서 못 살겠다 이런 적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특별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큰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요새 연휴를 활용해서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참 많은데 여행 관련 주들 뭐 이런 것들 영향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한 종목이 폭락하더라고요. 폭락해요? 네. 모 종목, 모자로 시작하는 종목인데. 여행사요? 그렇죠.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모 여행사인데 말 그대로 모 여행사네요. 네. 그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서 3분기가 성수기인데 예상보다 안 좋다 그러면서 주가는 연일 급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여행사나 특히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런 이 특수를 노렸던 항공사도 부분, 있죠. 그렇죠. 부분들이 일단 그 내수 쪽에서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에 세월호 여파, 세월호 참사 여파 때문에 많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아직까지 성수기인데도 그만큼에 대한 흐름을 못 받았던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거 좀 지나고 난다. 그러면 또 다시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쵸. 이제 또 지금 당장 또 그랬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안 좋다. 내년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폭이 큰 부분은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쪽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서 오늘의 추천주. 네. 일단 방송 말미에 한번 해주세요. 안 됩니다. 네, 아니에요? 네. 김우종 연구원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딱히 생각나는 건 없고요. 주변에 보니까 이번에 휴가까지 내가지고 같이 해외여행 가는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길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여행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행주보다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혹은 뭐 이런 운송, 해운과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운은 아니고 그죠? 물건을 실는 건 아니니까 항공주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흐름들을 보니까 세월호 영향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사실은 뭐 다른 것들 뭐 성수기다 뭐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온다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정말 안 움직였던 모습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 뭐 유가라든지 환율 부분이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이 유리한 것 같아서 뭐 2분기 실적 계산했을 때 대비해서 3분기에는 올라올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못 올라왔던 것들이 좀 있어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들은 당연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항공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주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이게 아카데믹하게 흘러가죠. 이런 분위기 원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전 아카데믹하게 좋은데요. 다 적으시는 거죠? 그래서 네, 머릿속에 입력도 하고 항공주 얘기 크게 써놔야겠네요. 근데 지금 보통 보게 되면은 증권사 입장에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여행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대체 휴일제가 생겨서 여행 기간도 좀 여유가 생겼죠. 근데 보통 좀 이제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는 거는 그래도 폐장할 때 남들 다 좀 추워할 때 그럴 때 이제 이제 옷을 맡기고 공항에 이제 서비스 있죠. 다 그런 거 있으시죠? 그런 이제 VIP 서비스 공항에 옷 맡기고 공항에요? 네 그런 거 안 하세요? 제가 같이 가봤는데 그런 거 안 쓰시죠? 그런 거 없으세요? 네. 이런 멘트. 똑같이 바로 하겠네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좀 빨개지셨네요. 차마 저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가 항공 이용하시고요. 이거 포인트 적립돼요.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때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돈 잘 벌어서 또 해외에 이렇게 또 따뜻한 데 있다가 오는 게 소망입니다. 네,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연말이나 겨울에 따뜻한 데 가겠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좀 더 대접받습니다. 근데 비싸지 않아요? 그게 계절이 반대인 나라를 가면? 그렇지 않고요. 이제 약간 이제 성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성수기 개념에 좀 차지가 조금 더 붙는 거. 그거 빼고는 오히려 지금 때보다는 그때가 더 쌉니다. 그래요? 그 나라에 갔을 때요? 그렇죠. 저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뭐 끊어달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생각도 안 했어요. 오늘 날카로우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석 수혜주가 없으면요, 부장님. 뭐 추석 영향으로 나쁜 주 이런 것도 없는 건가요? 추석 영향으로 나쁜 주라고 한다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쁘겠죠. 아마 그런 이제 약간 주식 매매 중독증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매매를 이제 시세판을 보다 보면은 항상 이제 매매를 하다가 이게 보통 이제 이쪽의 근육들이 이제 거의 그 매매와 신경이 쓰여서 매수 매도 F5, F3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보통 주식하신 지 초보를 벗어나서 약 3년 차부터 5년 차에서 많이 생기는 증후군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병원 가서 여기 많이 땡긴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마사지 잘 받으시고 그러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죠? 추석 때문에 뭐 안 좋은 주들이 있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매매에 대해서 이런 주식하고 싶은데 왜 안 열려? 이런 분들은 좀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부장님 어떠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 있게 주식을 하는. 쉬는 날은 쉬어야겠다 이런 거죠. 그럼요. 머릿속으로 매매하고 있죠. 연구원님은 어떠세요? 아까 내용을 좀 받아서 그러면 안 좋은 거는 증권주하고 제약주 아닌가요? 뭐 파스 안 팔리고 매매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증권주하고 제약주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추석이라고 해서 딱히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즐거운 명절인데 다 좋아야죠. 딱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훈훈한 마무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추석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항공주나 여행주 이런 얘기 나왔고요. 추석 때문에 안 좋은 주는 뭐 증권주? 뭐 딱히 없는, 딱히 없는 걸로 그런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년과 다르게 대체 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쉬기도 하셨고 또 물론 못 쉬셨던 분들 계셨겠지만
대체 휴일이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부장님은 이렇게 대체휴일 있는 거 당연히 좋으셨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매매 중독증 얘기를 네. 왜 꺼냈겠습니까? 아, 중독증이세요, 지금? 농담이고요.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주식 잘하시는 분, 예, 주변에서 주식 잘하시고 좀 탁월한 성과를 내시는 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네. 쉴 때 많이 쉬십니다. 쉴 때 푹 쉬시고, 그리고 특히 주말 같은 때 이런 때 보게 되면은 아유, 그날 상가 들어갔는데 왜 따라 안 샀을까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요. 있습니다. 있고 평소에 하던 그 취미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보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잊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예, 그게 네. 매매엔 더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쉬는 게 더 좋다. 네. 그런 거죠. 푹 쉬어야 매매도 잘 됩니다. 네, 김우종 연구원님은 대체휴일이 있어서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대체율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그런 네. 것 같고요. 딱히 뭐 손실이 났다고 해서 해봤자 뭐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크게 손실 나서 제가 걱정을 해도 그분은 걱정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보면 뭐 군자시죠. 네, 군자. 매매 잘하시고 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네. 대체율 있으니까 하루 더 쉬니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출도 커지죠. 그렇죠. 네. 많이 벌면 되니까요. 자신감. 이야, 네. 더 이상 방송 진행이 안 돼요. 이런 모드로 가지 마시죠. 네. 약간 좀 알겠습니다. 깎아내리고. 맞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런 휴일이 하나 더 끼면서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 휴일이 끝나자마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흐름이 약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뭐 네. 그날 당일날 이제 목요일 날이었죠. 어제였구나. 어제 일어날 때 보면 장막판에 그 외국인들을 통해서 뭐 선물 매도 뭐 나오면서 좀 끌어내린 듯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어제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 약했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상반되게 좀 강한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좀 반대의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전부 다 뭐 강한 흐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게 좀 영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명쾌하신 것 같아요. 분더더기가 제가 없으세요. 뭐, 네. 부장님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맨날 딴 찍으시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격차가 커 보이다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아카데믹한 분을 모시고 와서 재밌게 하려는데 내용이 네. 너무 질문이 아카데믹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벌써 발음부터 꼬이셨잖아요. 선물 옵션 동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한번 그런 건데. 네, 부장님,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보시기에 어떤 영향이 좀 있었다 싶은 거 있으셨나요? 영향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어제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장 시작하고 한 9시 반부터 한두 시까지 거의 시장이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연휴 휴유증에서 다들 시장 참여자들이 못 벗어나고 PC 앞에 두고 이제 멍한 이런 상태로 한 한두 시간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때 부장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똑같이 부장님은 멍 이러고 있어요. 열심히 멍했죠. 네. 똑같죠 뭐. 근데 그러고 나서 막판에 이제 한번 이제 훅 하고 물량 들어오면서 밀리다 보니까 멍하다가 이제 뒤통수 맞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편이었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율이나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영업일수가 조금씩 더 짧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잔존일수, 그러니까 보통 시간 가치와 같이 연결되는 베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타가 짧아지다 보니까 탄력은 더 커지는 흐름들이다 잘못 말했습니다. 세타네요, 세타. 시간 가치니까요. 네, 너무 푹 쉬고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 지금 아카데믹하게 몰아가려고 했는데 뭔가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대체휴일제를 통해서 아마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됐다라는 쪽으로는 생각이 들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생 시장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이를 반기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 이번 같은 경우도 월, 화, 수 쉬고 목요일날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그러면 지난 마지막 거래일 때 선택의 폭, 그러니까 즉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월, 화, 수 이게 보면서 매매하는 거와 한꺼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딱 닥쳐서 매매할 수 있는 이런 반응, 이거는 참 대응하기가 좀 힘드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동성을 즐기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한 2017년인가 오늘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휴일이 또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추석이 10월인가 뭐 그런데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2017년 10월이요? 네. 네, 지금 2014년이죠. 네. 그러니까 3년 정도 뒤면은 그렇더라고요. 세기 일주 예약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이제 쉬지 않는 날이 있긴 있어요. 징검다리 연휴 뭐 이런 셈인데 그때 뭐 월차를 내거나 그럴 수 있으면 한 열흘 쉬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번에도 거의 그러지 않았었나요?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만 어떻게 잘 부장님 그렇죠. 아파요 아니면 팀장님 허리가 안 좋아서 못 나가겠어요 그렇게 잘 해결하셨으면 이번에도 열흘 그렇죠. 쭉 갈 수 있었던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있으셨어요 회사에? 아니죠. 저는 갑자기 아픈 사람.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직접 제가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김모 과장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찔릴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이틀이나 쉬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까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주 푹 쉬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월요일날 책상이 그대로 있을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이제 쭉 돌아와서 아마 한 2주 만에 이제 사람들 뵈다 보니까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정말 싫을 것 같은데 월요일날 월요병이 제대로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너무 쉬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일할 땐 또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연구원님? 네. 그 김모 과장님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요. 찾고 싶은데요. 네. 검색하지 마세요. 검색하지 마시고 찾아보려고요. 네. 다음 월요일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증시 관련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2041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코스피가 조금 올라갔었죠. 뭐 저저번 달부터 해서 올라갔었는데.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예, 방송 진행에 대해서 조금 더 압축되고 그런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태클을 아주 크게 한번 거셨네요. 네,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요즘 준비하시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시죠? 요즘이요? 왜요? 네,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아시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아지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준비할 텐데요. 근데 코스피가 좀 하락세로 가는 국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부장님. 그렇죠. 네,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금 떨어질까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저질 체력이죠, 지금요. 체력 자체가 외국인들 움직임 없다 그러면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외국인들 조금 사면은 일단 약간 좀 올라오는 척하다가 기관 매도 나오게 되면 또 흔들리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국내 시장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락 국면이 좀 있을 것 같나요? 올라도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국면은 그렇게 크게 생각해보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달러와 강세에 대해서 조금 더 역설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 반대로 원화는 어떻게 되겠죠? 원화는 약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0원대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원화가 약세가 돼서 만약에 1,050원, 뭐 1,100원 이런 식으로 달러 강세가 반대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국내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요? 네. 원화 약세. 그러면 그러면 뭐 수출이 잘 되겠죠. 딩동댕? 네. 그러니까 수출 주도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두 종목을 얘기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현대차죠. 다 수출 주도 쪽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엔화 쪽만 어떻게 좀 해결만 된다고 한다면은 이쪽에 대해서 좀 모멘텀이 불어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럼 지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생각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체력은 약하다. 만약에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 빌미를 낙폭 컸던 것들은 좀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반면에 조금 상승폭을 보이고 있었어요. 물론 오늘 12일 거래 기준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긴 했는데 코스닥이 상승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그랬지만 코스피랑 조금 이렇게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금이 쏠려서 일로 가는 현상. 또 이쪽이 안 좋으면 또 다시 이쪽으로 가는 현상. 그러니까 여기서 빼서 여기서 그러니까 밑에 돌을 빼다가 위에를 막는 거죠. 또 위에 돌이 그렇다 그러면 또 다시 밑에 돌로 가는 거고 이런 말씀드렸던 저질 체력입니다. 시장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뭐 한 2주 아니면 뭐 한 달 이렇게 어떤 좋은 종목 가지고 매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럴 때는 약간 계좌 슬림하게 해서 약간 좀 단기 짧게 매매하는 게 제일 나은 전략이고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움직여도 어떤 매수 주체 강한 상황이 없어요. 어떤 뭐 외국인이 강하게 계속 끈다, 기관이 가장 끈다 이런 게 없고 개인이 가장 강하게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게 되면 사상 누각이 되겠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네. 머릿속에 이런 게 다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중심의 어떤 매수세에 좀 취약한 점도 발견되고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크게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다라는 쪽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까 처음에는 되게 약간 실없는 소리도 많이 하시더니 바늘이었죠? 실이 아니라. 아, 뭐예요? 다 날카로운 얘기, 바늘처럼 날카로운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김우정 연구원님도 뭐 같은 질문에 있어서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뭐 조금 더 보태고 싶은데요. 보통 그 가방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가방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가요? 그렇죠.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지금 뭐 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살 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 찾아봤는데 도저히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쪽을 봤더니 그래도 이쪽에는 뭔가 있더라. 그래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뭐 아무래도 돈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하고 코스피 시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아까 환율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 환율이 제일 복잡하긴 했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생각하면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원화가 1035원? 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안 좋은 분도 계실 텐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당연히 환율이 그렇게 보이면 뭐 이득은 되겠죠. 근데 엔화 얘기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엔화까지 생각을 하려니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엔화까지 생각을 하면 오히려 엔화가 더 약세되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또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된 것들은 엔화 약세가 좀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원화가 약세되는 것보다는 더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좀 반대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뭘 매매할 만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쯤부터 이게 조금 괜찮아질 것 같으세요? 안 이벤트성 일이 괜찮아지면 없나요? 안 괜찮아지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찾아봐야 될 텐데 뭐 언제 괜찮아진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뭐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더 안 좋은 얘기들이 점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보니까 뭐 금리 인하 또 한 번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런 것들이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사실 여기서 금리 인하 하면은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래서 뭐 딱히 그게 단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김민수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긴 한데 굉장히 아카데믹해질 것 같아서 어쨌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들어와. 네. 이제 뭐 계속 몇 주간 저질 체력이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왔었죠. 우리 시장이 좀 저질 체력이라서 빠지는 것도 좀 힘없이 빠진다. 올라왔다 왔다 갔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저질 체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질 체력을 가장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보양을 해야죠. 몸을 보양을 하고, 너무 힘없어, 너무 비실거려 그러면은 홍삼을 먹든가, 뭐 장어를 먹든가, 아니면 먹고 이제 운동을 하든가, 그래서 이게 좀 아침에 발딱발딱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시장이 그러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요? 그렇죠. 돈이 중요합니다. 그럼 돈이 좀 잘 돌아야겠죠. 근데 돈이 잘 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것도 역할을 중요하겠지만은 기관의 가장 바탕이 되는 거는 개인입니다. 왜냐하면 펀드에 가입하려고 돈을 넣고 거기서 기관이 운용하는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선순환이 되는 가장 문제는 내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도 추석 때도 이제 많은 이제 친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그겁니다. 딱 보게 되면 지금 대표적인 가정 중에서 한 50대에서 60대 이제 개띠 많이 얘기 나오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뒤면 이제 퇴직할 거를 계산을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이제 거의 곧 퇴직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앞두고 있죠. 그럼 반대로 그분의 자녀들, 아들이나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취업을 아시다시피 잘 안 되죠.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2, 3년 뒤까지 가게 되면은 이분들은 이제 명예퇴직이나 이제 퇴직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가정이 백수 가정이 돼버립니다. 잘못하게 되면요. 힘들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되는 이 상황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풀 수 없는 지금 연결고리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쪽이 뭔가 좀 해결이 돼서 가정이 좀 약간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당연히 가장 입장에서는 아빠 PC 바꿔줘. 그런데 1, 2년 뒤에 퇴직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기다려봐. 예, 기다려보고 네. 예, 좀 이제 조금 이따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소비도 막히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약간 그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안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서도 출발이 되는 거죠. 저질 체력 얘기를 하려니까 어쨌든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부터 여기에 들어가야 돼서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카데믹하죠? 그렇죠. 이거 지금 이거 뭐 지금 고리 하나 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추 하나 맨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시작할 때? 그렇죠. 이제 계속 많죠. 원인이. 이게 원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예, 근데 그만할게요. 예, 더 원치 않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다 까먹었어요. 아빠가 어딨지? 예. 하여튼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안 돌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관의 역할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대로는 외국인들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증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라도 뭔가 먹을 거 그리고 네. 그래도 짧게라도 배트 짧게 주고라도 한번 찾아볼 거 같은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나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일단 짧은 수익률로 담은 오늘 내 계좌가 1%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쪽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쌓이다 보면은 한 달에 20%예요. 하루에 1%만 벌어도. 네,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나중에 한 10년만 지나면 네. 워렌 버핏 형님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굉장히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에요. 저질 체력이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뭔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사회 구조적인 모습 또 이제 개띠 분들의 어떤 애환. 네, 애환, 취업의 문제 이런 것만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항상 저질 체력 얘기를 김민수였습니다. 네. 네, 저번에 영문과 전공생 같으시더니 항상 영어를 쓰세요. 네, 전에는 한 몇 마디를 영어로 막 하셨는데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일본어로. 일본어요? 네, 일본어로. 저도 요즘 일본어 좀 배우고 싶어서. 네. 왜 하필 일본어세요? 왜 하필 일본어세요? 그런가?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1어를 했는데 네. 잘하진 못했고 그냥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했다가 대학 때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일본 분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듣지 요즘 않으세요?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네. 염색을 좀 밝게 하니까 몇 번 들었어요. 그렇죠. 네. 진짜 약간 그러고 보니까 좀 일본인 닮으셨네요. 됐을까? 이해. 예, 하이. 네, 저도 이 정도 수준밖에 몰라요. 그쵸? 예. 네, 배워볼까 생각하면 중인데 뭐 좀 외국어는 배우면 재밌는 것 같은데 할 줄 아는 외국어 있으세요? 할 줄 아는 영어요? 할 줄 아는 거요? 중국어 제2외국어였어요. 근데 네. 두 번째 시험에서 8점인가 받고 포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 때. 100점 만점인데 8점이었어요? 그렇죠. 8점이었죠. 찍어도 그보다 잘했을 거라고 선생님께서 네. 얘기하셨는데 예, 그래도 8점 나오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는 중국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셨다고요? 네, 공부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이네. 자, 그 8점이 취팔러마 8. 뭡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겠네요. 뭐 제2외국어 뭐 하셨어요? 저요? 바드랭귀지요. 바드랭귀지요? 이런 거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빠른 사과 좋네요. 네. 어쨌든 외국어 배우면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갈수록 어렵지만. 생각보다 영어 잘합니다. 그 보통 지점에서 외국인들이 길을 잃고 당황할 때 네. 많은 여직원들과 이제 직원들이 다 이 친구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 친구의 입이 열릴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네, 그래서 외국인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잘 될 정도로. 그냥 손짓 발짓으로 저도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일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부장님보다는 잘 하시는 거죠? No, no. 서로 확인을 안 해봐서요. 네. 미국 이쪽 영미권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부장님도 영어 잘하신다고 저한테 계속 그러시거든요. 저 맨날 미드 보면서 네. 이제 뭐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맨날 노 뭐 이런 거밖에 안 하세요. 리얼리 노. 네, 미디어 나오시는 분하고 대화를 해요, 직접. 네. 뭐라고 대화하세요? 그분이 얘기하면 저는 이런 거 하고 예. 바디랭귀지, 이런 거. 예, 바디랭귀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미드를 감상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사설이 좀 길긴 했는데 다음 마지막 주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얘기는 이 담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네. 좀 생뚱맞긴 한데요. 그냥 뭐 시의성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담배값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2,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꾸준히 인상이 되면서 한 10년 뒤에는 담배값 평균이 한 6,000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두 분 혹시 흡연하시나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여기 흡연자가 두 분 있네요.
아파요. 왜 몰아가세요? 저희 부모님도 보시네 깜짝 놀라세요. 죄송합니다. 예,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끊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터신 아니, 거예요? 저 끊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아니요, 성인이 되고 나서요? 그렇죠, 성인이 되고 나서 끊었죠. 유학인가요? 네, 그렇죠. 성인, 그렇죠. 몇 년 되셨어요, 끊으신 지? 아, 몇 년은 아니고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정확하게는. 지금 이제 한 4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담배 끊은 지. 네. 몇 년 피셨는데요? 이거 잘 얘기해야 되는데. 그쵸. 저도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꽤 오래 피셨네요. 뭐 저보다 더 많이 피신 분들 계셔서. 네. 네, 부장님은 열심히 이제 흡연하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주식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머리에 히팅이 막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걸 뭔가를 시켜줄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때는 저의 담당 한의사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럴 때는 좀 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담배가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체온이 좀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담배가 체온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좀 심하게 피우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와이프한테 우기면서. 근데 체온만 그렇지 뭐 니코틴이든 타르든 뭐 엄청난 유해한 게 몸에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핑계죠. 네, 엄청난 핑계네요. 한의사까지 등장하면서. 그렇지. 또 뭘 할까요? 저 필라테스 강사? 네. 그러면 이렇게 담배값이 인상이 되는데 부장님은 뭐 한숨 아까 살짝 쉬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 5,000원, 6,000원쯤 되게 되면은 저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와, 좀 부르주아, 비싼데 피시네 이렇게. 비싼 그 취미 기호를 갖고 계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또 사회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 위안이죠. 죄송합니다. 네. 얼마나 태우셨어요? 담배를요? 매일 끊고 매일 피다가 끊고 그렇습니다. 잠잘 때는 안 피니까요. 담배 좋아하십니다. 많이 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집에 가면 안 핍니다. 집에 가면 안 핍니다. 있으니까. 애들 있고 그러고 이제 주식시장 끝나고 뭐 이게 뭐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 가면서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보면서부터 이제 골똘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욕구가 생기죠. 그럼 하루에 얼마나 태우세요? 하루에 2갑? 이건 농담이고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안 피고요. 한 갑 정도? 아니요, 반갑에서 조금 더 나갈 정도. 근데 10개 피 정도? 네, 근데 잘하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태우셔서. 불 안 빌려드릴 거예요, 이제. 진짜.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큰일 나요. 저희 어머니가 보면서 깜짝 놀라세요. 저 담배 안 펴요. 비흡연자시고요. 그런 말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좀 생뚱맞긴 한데요. 이것도 뭐 이상하다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담배 값이 인상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흡연자들이 꽤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도 뭐 담배 관련된 주들 뭐가 있을까요? 담배 관련 주들요. 뭐 KTNG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KTNG가 영향이 뭐 크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게 되면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흡연자가 비흡연으로 돌아가는 초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거기 적응하게 됩니다. 다른 거를 줄여서라도 담배는 못 끊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초기의 예상보다는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는 또 전자담배 아니면 이런 그 보조제죠. 그리고 보조제. 끊으려고 한다면 뭐 패치나 아니면 약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먹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런 회장되는 제약 회사들이 또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정말요? 참고로 뭐 오늘 한참 돌았던 얘기 뭐 한독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생산한다 뭐 이런 쪽으로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담배를 끈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사회 현상의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물가를 또 올리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서 담배 판매율에도 분명히 일정 부분이라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수혜받는 업종이나 아니면 뭐 피해보는 업종 뭐 있을까요?
수혜보는 업종은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편의점 관련된 거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편의점 진짜 많죠. 네, 그리고 담배 피시니까 아시겠지만 담배를 사는 데가 대부분 편의점이잖아요. 뭐 마켓 가서 잘 안 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편의점 쪽에서 사다 보면 그게 그쪽에서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편의점 매출 중에서 30%가 담배 매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 그러면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이 계속 뭐 가격도 오르면 담배 끊어야죠. 네, 끊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 여기 보고 얘기를 하세요. 저를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뭐 아니, 저한테 뭐. 우회적으로 이렇게 저 안 핀다니까요. 아 부장이 때문에 이게 뭐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담배 자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끊어서 저도 아직은 끊었다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1년 반 정도 담배를 끊어봤는데 그러고 다시 폈거든요. 사실은. 왜요? 계기가 어떻게 돼요? 피고 싶더라고요. 네. 시장 때문에? 아니 뭐 그건 그때 아닙니다. 이제 종목이 하한가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심한 그때 옆에 계셨습니다. 예, 조용히 옆에 이렇게 건네주셨던 분이신데 혹시 와이프가 이 방송 보십니까? 안 보게 해야죠. 네. 예, 근데 뭐 담배 끊는 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배 끊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담배 가격 6,000원 뭐 됐다고 해서 뭐 안 필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사람도 필 것 같다. 다 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담배 가격이 6,000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나라 비하면은 그렇게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니까 또 뭐라고 욕도 하시고 뭐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 피실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편의점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도움이 된다고요? 담배값이 인상이 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매출이 아무래도 늘어나면 편의점 관련된 업체들 전체 매출 편의점에서 뭐 사신 거 있으세요? 보통 생각해보면 편의점에서 음료수 말고 딱히 뭐 이렇게 크게 저는 되게 자주 가요. 저는. 그러세요? 그래서 김밥도 사 먹고. 편의점에서요? 네. 편의점에서 뭐 음료수 사지만 뭐 김밥도 사 먹고 끼니도 많이 해결을 하죠. 그러세요? 전 편의점에서 그런 사람들 보고 참 죄송합니다. 이제 방송 끝나고 좀 한마디 같이 얘기 좀 나눌까요? 직접 요리를 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좀 혼자 살다 보니까 요리를 처음에 많이 했어요. 근데 했는데 혼자 살면은 많은 양을 버리게 돼요. 음식을 아무리 조금 한다고 해도 제가 다 먹기 전에 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버리게 되기도 하고. 맛이 없으신 건 아니죠? 제가 했으니까 그냥 먹긴 먹어요. 맛있을 때도 있고 물론 맛 없을 때도 있지만.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이제 저 말고 이제 부장님한테 화살을 많이 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반사. 어쨌든 그래서 집 앞에 편의점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길 걷다 보면 뭐 여기서 이 블록을 가는데 뭐 3개씩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편의점들이. 그러니까 뭐 되게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편의점 음식에 대해서 너무 사랑해 주지 마시고요. 거기 칼로리가 제대로 계산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첨가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일단 다이어트 중이시죠? 네.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그 말 하고 싶었습니다. 저한테요? 다이어트 하세요? 저도 하는데 저는 잘 안 되고 있어서. 근데 오늘 살 많이 빠지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요? 네.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초반부터. 그랬나요? 제가 언제 또 그랬어요. 그냥 안 듣는 게 낫지. 많이 빠지셨습니다. 뭐예요, 진짜. 원고 읽으세요, 원고? 아니, 진짜 어색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장님은 편의점에서 주로 담배를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의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뭘 사나 많이 관찰합니다. 또 관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찰해서 쫓겨난 적도 있었고요. 정말요? 농담이고요. 사진 찍으신 거 아니에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바발이 안 입어요, 저는. 네. 아르바이트생이 이뻐서 가지겠지 않았을까. 그럴 수는 충분히 있죠. 개연성은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는데 저는 사람들의 사회학자 김민수로서 사람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뭘 많이 사나 이런 적을 관찰한 적이 있는데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포커스 맞춰준 이런 쪽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반합 비슷하게 돼서 이게 한 4가지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씩 반찬 이렇게 딱 빼서 올려주는. 있어요. 그걸 파는 편의점이 있죠. 저희 집에 앞에 있는 게 그건데, 그 반찬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 가지였어요. 근데 조금 별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살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종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약간 열량의 또 계산을 좀 잘 하시면서 하시게 되면 이제 운동? 뭐
건강 365가 된 것 같은데. 쇼리. 뭐 또 숄리예요. 죄송합니다. 별명 참 많으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얘기를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준비한 주제가 뭐 오늘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추석 얘기. 정리가? 네, 어쨌든 제가 말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추석 얘기로 시작해서 뭐 대체 공휴일 얘기도 했고 또 코스피 코스닥 얘기도 나누면서 또 담배값 인상에 따른 뭐 수혜주들 뭐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오늘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서 좀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피곤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내일부터 또 주말이죠. 오늘 녹화일이 저희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저희 또 주말인데요. 주말도 편하게 쉬시면서 또 월요일 또 새로운 주 산뜻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꾸며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